안녕하세요. 공장장 권한대행입니다. 잠시 후 9시 30분이면 대한민국 재계 1위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두합니다. 그는 삼성을 물려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불안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아껴 모으고 있는 돈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딸이 태어나자 자신이 가진 지분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질병과 가난을 물리치면 딸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엄청난 혼자만의 돈을, 주커버그의 딸은 함께 살아갈 수많은 사람으로부터의 축복을 물려받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지열이었습니다.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뉴스공장 홍보소, 이한류의 시사인. 예, 김은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나흘째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예, 내일 하루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더? 벌써 아쉬워지는데? 어제 충격적인 또 스모킹 건이 하나가 더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태블릿 PC 새롭게 나온 소식 전해드렸을 텐데요. 이 박영수 특검팀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어제 브리핑했습니다. 예. 실제로 실물도 들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보여줬었는데요. 이 브리핑에서 최순실 씨 태블릿에 저장된 이메일은 100여 개 정도라면서 이 주된 내용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의 설립 과정과 이 삼성지원금 수수 내역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이 삼성전자가 이 코어스포츠에 2015년 8월에 220억 원대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건 알려졌던 거고. 예. 근데 삼성은 이제까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요. 이 지원금이 최 씨 일가에게 쓸지 몰랐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 씨가 독일에서 쓴 자금과 관련된 이메일 송수신 상대방을 보면요. 이 삼성 관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다 알면서 얘기를 해왔다는 거고. 네. 굳이 이교철 특검보가 실물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럼 최순실 씨가 그동안 사실 그쪽에서는 JTBC 태블릿 PC는 뭐 조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들고 실물까지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는 인정한답니까? 뭐 여전히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네요. 예, 그런데 어제 이 기자들 앞에서 핸드폰,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 이 잠금을 푸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L자 표시인데요. 네. 이것은 이 최순실 씨의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요. 이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까지 모두 똑같은 잠금 똑같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를 안 바꾸고 다 같이 썼나 보네. 근데 이 기사 보니까 이 태블릿 PC를 삼성이 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교로운데요. 이 최순실 씨, 이 태블릿 PC 이번에 나온 것은요, 이 갤럭시 탭 S2 모델 은빛 색상입니다. 이제 그런데 최순실 씨가요, 이 태블릿 PC 처음 사용한 게 2015년 7월 25일이거든요. 개통한 날짜라는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사용된 날짜로 찍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는 이 해당 태블릿 PC가 세상에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출시되기 일주일도 전에 이미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삼성이 줬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이 전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최순실 씨가 뭐 어떤 수로 이 출시도 되기 전에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필이면 그날이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날입니다. 7월 25일. 예, 2015년 7월 25일인데요. 아니, 신제품 나오면 막 줄 서서 그거 기다렸다가 사고 그러는데. 예, 굉장히 관심도 높고요. 그러니까요. 예. 갤럭시 탭 같은 경우도 삼성이 주력으로 밀었던 상품 중에 하나고. 근데 아직 GPS는 추적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특검에서. 예, 아직 뭐 이제 공개를 안 한 건지 뭐 이제 수사에 이제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1월 5일에 이제 특검에 손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한참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GPS 위치 추적 장치가 이게 전원을 켜는 순간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7월 25일 날 최순실 씨가 이 전원을 켰을 때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굉장히 주목되는 바입니다. 혹시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을 때 그 주변 뭐 청와대 인근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순실 씨가 교과서도 최순실이 만들었다면서요?
예, 뭐 국정교과서 그때 뭐 혼이 비정상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혹시 그런 워딩이 최순실 씨에서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태블릿 PC에서요, 이 국정교과서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 태블릿 PC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2015년 10월 13일 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대통령 말씀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수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발언이 나옵니다. 최순실 씨가 수정한 내용은요, 이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수정해서 추가했다라는 건데요. 아니, 이 말만 놓고 보면 뭐 딱히 나쁠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문제는 이 역사관과 자긍심이 결국 최순실 씨가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려 했던 것이었고, 지금 국정교과서 그렇게 폐지해야 한다고 하니까 국정교과서에 쓰였던 기준을 그대로 검정교과서에 반영을 해서 사실상 국정교과서나 마찬가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데 그 배후에도 결국 최순실 씨가 있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 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최순실 씨의 역사관에 의해서 좌우될 뻔한, 아직은 안 끝났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최순실 씨는 참 역사학자였던가요? 뭐 많은 것들을 하셔서요. 뭐 직업이 어떻게 본인 말로는 임대업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 뭐 역사학자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상 대통령이었던 거죠. 아니 예. 다른 것보다도 예. 이 교과서를 건드렸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걸리네요. 예, 근데 또 다른 뉴스가 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도, 재벌 회장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게 있죠. 예, 이 뇌물죄에 관련해서는요, 이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 SK도 관계가 있다라는 특검발 뉴스인데요. 이 2015년 8월 15일 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SK 최태원 회장이 이 정부의 특별 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에 이 교도소에서 사면해 줄 테니 경제 살리기 등에 나서야 한다라는 취지의 박 대통령 쪽 요구를 전달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이 특검팀이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이 구체적인 워딩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 SK의 이 김영태 부회장이요, 직접 구치소로 이 8월 10일에 가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도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예, 우리도 짐이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진짜 암호 같은 말인데요. 이 특검팀에서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구치소 접견 같은 경우에는 녹음이 다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민감한 이야기들은 다 은어로 주고받는다라는 건데요. 이 여기서 왕 회장은 박 대통령, 그리고 귀국은 사면, 그리고 숙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지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무슨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어제 언론에 나온 걸 보고 마침 보강 취재를 좀 할 수가 있어서, 구치소는 아니고 당시에 이제 의정부 교도소에 최태원 예, 회장이 그렇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형이 확정이 된 기결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신문에는 구치소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녹음을 안 하거든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미결수의 지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특별하게 녹음을 했고, 이번에 특검에서 발표를 하기는, 특검에서 발표한 건 아니죠. 특검에서 수사를 들어가긴 했는데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 당시에 재벌 회장들과의 뇌물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찰에서 다 자료를 확보를 했다가 미처 다 검토를 못하고 넘겼던 게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번에 특검에서 찾아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은 있는 그런 어떤 뉴스라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네. 이분도 뭔가 좀 국민연금 이사장직 할 때 고개를 갸웃거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결국엔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속되어 있는 문영표 전 장관이 최근 이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리까지 약속하면서 해달라고 했던 게 무엇이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에 이 메르스 대응에 대한 실패한 책임자로서 경질 위기에 내몰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때 난리였는데. 네. 그리고 결국 한 달 뒤에 장관직에 물러나는데요. 의아했던 부분은 4개월 뒤에 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를 하거든요. 좋은 자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받는 대우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박 대통령과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미 예. 국민들은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었었고 화가 나 있었는데 자신은 그 박 대통령의 약속 덕택에 아무렇지도 않게 4개월 뒤에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에 복귀를 했고 지금 또 그것 때문에 혹시 그 이유가 삼성 합병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뭐 실제로 이제 문 전 장관은요,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안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 실무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약속했다,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아침 뉴스가 화가 나는 게 많이 나는데 저 이게 변호사로서 이 부분이 제일 어제 참 걸렸던 부분이 안종범 전 수석이 자기가 쓴 수첩도 이게 증거가 아니다 라면서 부정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2차 공판 열렸었는데요. 거기서 업무 수첩 사본 전체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라는 건데요. 이 검찰이 지난달 29일에 증거로 신청한 수첩 17건 중에서 11건은 영장 혐의에 기재된 사실과 무관한데도 압수돼서 위법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요, 이 변호사가 일부 발췌해서 낸 내용을 검찰이 보고 수첩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져온 것뿐인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요, 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검찰이 낸다고 할까봐 오히려 전체를 낸 건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오히려 안 전 수석이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빼려고 이렇게 막는 거 아니냐. 결국은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수한 게 위법한 건데 그 이유가 수첩 일부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검찰에서는 이런 내용이라면 필요하다. 혐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수첩을 압수를 했고 예, 그렇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서 압수를 했는데 그게 우리는 조금만 주려고 그랬는데 왜 다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사를 읽다가 결국에는 이거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는 이의 한번 제기해 본 거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직업이 한스럽습니다. 박 대통령이 참 싫어하는 사람은 참 끝까지 싫어하나 봐요. 예? 예, 다음 뉴스가 그렇죠? 예, 뭐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서 실제로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한강 작가입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가요,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에 꼽히는 맨부커상을 받은 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보내자라는 문체부의 건의가 있었지만 네. 사실상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특검발 이 보도입니다. 아니, 정말 노벨문학상이 비견될 정도의 세계적인 상이고,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온 국민이 축하하고 외국에서도 대단한 일이다. 한국이라는 그렇죠. 나라에서 예. 이런 정도의 작품이 나온 것은 엄청난 일이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축전 하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문체부에서 이유가 먼저 뭐예요, 이유가? 예, 뭐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어쨌거나 이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거고요.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은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된 게 아니냐 추측만 나오고 있죠. 아니, 혹시 그때 너무 바쁘셔서 축전을 아예 다 뭐 못 보냈던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냥 설마 나는 한강만 찍어서 안 보내진 않았겠죠, 한강씨만. 뭐 정황들은 좀 더 찾아봐야 될 텐데요.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피아니스트에게는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 바가 있고요. 또 2014년에도 베니스 건축전에서 황금 사자상 받았던 조민석 커미셔너에게도 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블랙리스트에 없으셨던가? 혹시 그건 모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바빠서 그러신 건지 또 알아볼 수가 있을 건데, 자, 이제 오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약간 안 좋은 뉴스들이 벌써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 전날부터 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방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미국 사법당국이 밝힌 바입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두 사람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이름 익숙하실 텐데요. 고 성완종 회장의 회사입니다. 네. 이 경남기업 소유의 복합 빌딩인 랜드마크 71을 매각하는 과정에서요. 이 중동향 관리에게 50만 달러, 그러니까 6억 원대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방기상 씨 부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 돈 세탁, 온라인 금융 사기 등입니다. 이 반주현 씨는 지금 현재 체포된 상태고요. 방기상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랜드마크 건물이 뭐 1조 원이 넘는 건물로 알려져 있고 이거를 매각에 실패하는 게 결국엔 성완종 전 회장이 예. 목숨을 끊는 데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고 아마 반주현 씨 같은 경우는 수수료만 60억 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을 했던 건데 그것도 결국엔 제대로 일을 추진한 게 아니었다. 사실상 그냥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사기죠. 중개 사기. 예, 브로커 같은. 브로커 같은 걸 하는 바람에 이제 저기 서울에서도 6억 원 정도 손해배상 이미 판결도 받았죠. 예,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요. 예. 근데 뉴욕에서는 이거를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지금 이제 그럼 중동의 매각을 실제로 추진을 했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 부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동의 관료에게 뇌물을 줬다는 얘기는 이 정말로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뭔가 그 어떤 브로커로서 그냥 사기를 한 것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건데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 ER6 끝나고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또 따로 해보기로 할 텐데요. 참 한 가지 신기한 거 그런데 뉴욕 검찰도 어떻게 사무총장 그만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기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한국에 들어오기 딱 전날 타이밍이라는 그러게요. 건데요. 예. 그 뉴욕 검찰도 뭔가 정치적인 배려 같은 걸 하는 건지. 자,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거는 조금 좀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인천공항에 의전을 요구를 하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오늘 5시 반에 귀국해서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귀국을 앞두고요. 반 전 사무총장 쪽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대통령 등 3부 요인급에게 제공되는 의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언론 보도인데요. 화려한 의전 대신에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면서 한때 지하철 기각까지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권한대행께서도 그 부분 지적하셨었는데요. 취소하셨답니다. 참 예. 지하철을 취소하셨답니다. 예. 예, 그런 그때 어떤 의도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요. 나와서요. 좀 눈에 띕니다. 예. 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바라는 건데요. 어제 인천공항공사에서 이 확인한 결과 반 전 총장이 특별한 의전을 요구했지만 이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 규정이 없어서 이 공항공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조 의원 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는 했지만요.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이 귀빈실 사용과 기자회견을 위한 연단 설치 등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사무총장 정도 그래도 국위를 선양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타실 생각까지도 하셨는데 또 의전은 뭐냐 이런 좀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유라 씨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정유라 씨 아들하고 부모. 예. 위치가 좀 밝혀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로 좀 내용이 나온 건데요. 현재 덴마크 당국의 보호 요청을 이들이 했고요. 사생활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요. 덴마크 당국에서 이 올보르치 사회복지 담당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거처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이 같이 있었던 개와 고양이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개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별도의 동물보호 시설로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요한 개 고양이를 맡기고 그럼 정말 오래오래 머물겠다라는 작심을 한 모양인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장 권한대행입니다. 잠시 후 9시 30분이면 대한민국 재계 1위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두합니다. 그는 삼성을 물려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불안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아껴 모으고 있는 돈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딸이 태어나자 자신이 가진 지분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질병과 가난을 물리치면 딸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엄청난 혼자만의 돈을, 주커버그의 딸은 함께 살아갈 수많은 사람으로부터의 축복을 물려받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지열이었습니다.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뉴스공장 홍보소, 이한류의 시사인. 예, 김은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나흘째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예, 내일 하루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더? 벌써 아쉬워지는데? 어제 충격적인 또 스모킹 건이 하나가 더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태블릿 PC 새롭게 나온 소식 전해드렸을 텐데요. 이 박영수 특검팀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어제 브리핑했습니다. 예. 실제로 실물도 들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보여줬었는데요. 이 브리핑에서 이 최순실 씨 태블릿에 저장된 이메일은 100여 개 정도라면서 이 주된 내용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의 설립 과정과 이 삼성지원금 수수 내역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이 코어스포츠에 2015년 8월에 220억 원대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건 알려졌던 거고. 예. 근데 삼성은 이제까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요. 이 지원금이 최 씨 일가에게 쓸지 몰랐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 씨가 독일에서 쓴 자금과 관련된 이메일 송수신 상대방을 보면요. 이 삼성 관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 알면서 얘기를 해왔다는 거고. 네. 굳이 이교철 특검보가 실물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럼 최순실 씨가 그동안 사실 그쪽에서는 JTBC 태블릿 PC는 뭐 조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들고 실물까지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는 인정한답니까? 뭐 여전히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네요. 예, 그런데 어제 이 기자들 앞에서 핸드폰,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 이 잠금을 푸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L자 표시인데요. 예. 이것은 이 최순실 씨의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요. 이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까지 모두 똑같은 잠금 똑같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를 안 받고 전원을 켜는 순간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7월 25일 날 최순실 씨가 이 전원을 켰을 때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굉장히 주목되는 바입니다. 혹시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을 때 그 주변 뭐 청와대 인근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순실 씨가 교과서도 최순실이 만들었다면서요? 예, 뭐 국정교과서 그때 뭐 혼이 비정상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혹시 그런 워딩이 최순실 씨에서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태블릿 PC에서요, 이 국정교과서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 태블릿 PC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2015년 10월 13일 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대통령 말씀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수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발언이 나옵니다. 최순실 씨가 수정한 내용은요. 이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수정해서 추가했다라는 건데요. 아니, 이 말만 놓고 보면 뭐 딱히 나쁠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문제는 이 역사관과 자긍심이 결국 최순실 씨가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려 했던 것이었고 지금 국정교과서 그렇게 폐지해야 한다고 하니까 국정교과서에 쓰였던 기준을 그대로 다 같이 썼나 보네. 근데 이 기사 보니까 이 태블릿 PC를 삼성이 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교로운데요. 이 최순실 씨, 이 태블릿 PC 이번에 나온 것은요, 이 갤럭시 탭 S2 모델 은빛 색상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요, 이 태블릿 PC 처음 사용한 게 2015년 7월 25일이거든요. 개통한 날짜라는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사용된 날짜로 찍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는 이 해당 태블릿 PC가 세상에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출시되기 일주일도 전에 이미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삼성이 줬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이 전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최순실 씨가 뭐 어떤 수로 이 출시도 되기 전에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필이면 그날이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날입니다. 7월 25일. 예, 2015년 7월 25일인데요. 아니, 신제품 나오면 막 줄 서서 그거 기다렸다가 사고 그러는데. 예, 굉장히 관심도 높고요. 그러니까요. 예. 갤럭시 탭 같은 경우도 삼성이 주력으로 밀었던 상품 중에 하나고. 근데 아직 GPS는 추적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특검에서. 예, 아직 뭐 이제 공개를 안 한 건지 뭐 아직 수사에 이제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1월 5일에 이제 특검에 손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한참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GPS 위치 추적 장치가 이게 인정교과서에 반영을 해서 사실상 국정교과서나 마찬가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데 그 배후에도 결국 최순실 씨가 있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 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최순실 씨의 역사관에 의해서 좌우될 뻔한 아직은 안 끝났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최순실 씨는 참 역사학자였던가요? 뭐 많은 것들을 하셔서요. 뭐 직업이 어떻게 본인 말로는 임대업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 뭐 역사학자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상 대통령이었던 거죠. 아니 예. 다른 것보다도 예. 이 교과서를 건드렸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걸리네요. 예, 근데 또 다른 뉴스가 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도 재벌 회장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게 있죠. 예, 이 뇌물죄에 관련해서는요, 이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 SK도 관계가 있다라는 특검발 뉴스인데요. 이 2015년 8월 15일 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SK 최태원 회장이 이 정부의 특별 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에 이 교도소에서 사면해줄 테니 경제 살리기 등에 나서야 한다라는 지지의 박 대통령 쪽 요구를 전달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이 특검팀이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예. 이 구체적인 워딩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 SK의 이 김영태 부회장이요, 직접 구치소로 이 8월 10일에 가거든요. 예. 이제 거기 가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어, 우리도 왕 회장이 기록을 결정했다.